자, 우리 오늘은 협상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일단 본격적으로 본문에 나와 있는 푸른시와 초록구의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협상의 개념이랑 목적, 중요성을 먼저 한번 봐야겠죠. 협상이란 무엇이냐? 개인이나 혹은 집단 사이에,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도 상관없고 집단과 집단이어도 상관없다는 얘기가 되겠지.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서 이익이나 주장이 달라 갈등이 생길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협하고 조정하면서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의사소통 방법이다. 자, 그럼 정리하면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서 이익이 달라. 서로 간에 이익이나 주장이 달라서 갈등이 생길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협 그리고 조정 하면서 합리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우리 협상이 논의나 혹은 토론과 다른 점이 뭘까요? 그쵸? 뭐 논의라는 건 해결점이 나오지 않아도 괜찮죠. 그쵸? 근데 협상은 어떻게? 해결 방법을 결국 찾아 나가는 과정이다. 그러려면 서로 입장이 다른 상황이야. 그럼 당연히 어떤 의사소통 방법을 써야겠어요? 서로를 배려하고 인정하고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면서 혹은 수정 대안을 제시하면서 진행을 해야 하겠죠. 자, 그러면 이 협상의 목적이 무엇이냐? 협상의 목적은 상호 양보가 이루어지면서 그걸 통해서 타협을 하면서 결국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 자, 누구 한쪽이 포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면서 결국 해결 방법을 찾아 나가는 거. 문제 해결이라고 쓸까요? 이게 협상의 목적이 되겠네. 자, 그럼 다시 협상의 중요성은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그냥 내 주장이 옳아, 내 말 다 들어줘 이게 아니라 충돌을 최소화한다. 충돌을 최소화해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온다? 합리적으로 갈등을 조정한다. 또 관계 유지. 그치, 누구 하나 마음 상해가지고 관계가 틀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 두 사람의 혹은 두 집단의 개인과 집단 사이에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 아무래도 다른 의견을, 이익이 다른 의견을 제시하려다가 보니까 이러한 태도가 중요하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협상의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자고. 이런 협상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느냐. 자, 단계는 간단합니다. 처음에 시작을 해야겠지.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할 거야? 조정을 해야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아름답게 해결이 돼야지. 자, 시작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뭐 때문에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싸워야 하는데, 갈등의 원인을 분석해야겠죠. 갈등의 원인을 분석했어. 그러면 어떤 걸 봐야 돼? 이건 절대로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나올지 아니면 이런 부분을 조정하면 우리 이런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확인해야겠죠. 가능성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해결을 하라는 게 아니야. 아직 시작 단계니까. 얘네가 이 정도까지는 고칠 마음이 있구나. 나도 이 정도까지는 의견을 수용해 줄 수 있겠다 하는 것들. 그게 시작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다. 그럼 가장 긴 단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치, 조정 단계가 길겠지. 왜? 서로 요구를 했다가 그건 안 될 것 같아. 거절도 했다가 여기까지는 봐줄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재수정을 하고 하는 과정들이 조정 단계의 과정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푸른 시와 초록구의 협상을 보면 조정 단계가 가장 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조정 단계에서는 뭐가 일어나야 돼? 갈등 원인 알았어. 우리 시작 단계에서 갈등 원인 분석했잖아. 그럼 이제 얘네가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걸까? 라는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해야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 이게 맞는 소리겠다. 처지 혹은 관점을 이해해야 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뭘 해야겠어요? 이제 얘네의 의견을 어떻게 들어줄 수 있을까? 구체적인 제안이나 혹은 이건 못 들어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 대안을 마련해 놔야지. 그래야지 내 말 좀 들어줘 하고 설득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걸 통해서 구체적인 제안이나 대안을 마련하면서 뭘 해야 한다? 서로 간에 입장 차이를 좁혀야 한다. 조정 단계가 중요하다. 됐나요? 자, 그럼 이제 해결 단계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됩니까? 맞아. 타협과. 그래서 그래? 너네 이렇게까지 해준다고? 오케이, 그건 알겠어. 근데 이건 안 될 것 같아 하면서 타협과 또 조정을 하면서 결국에는 문제가 어떻게 돼야겠어요? 해결돼야겠죠. 문제 해결. 이게 간단하게 봤을 때 협상의 절차입니다. 참, 그러면 이 협상을 하기 위해서 협상에서 쓰는 전략이 어떻게 될까? 협상의 전략. 수업 시간에도 배웠겠지만 첫 번째, 대안을 마련해야겠죠. 대안을 마련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얘네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잖아. 내가 이런 제안을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얘네가 이거는 들어줄 수 없다고 하네? 그럼 그랬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대안을 마련해둬야지.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플랜 B예요. 플랜 B를 마련해둬야 한다. 이 너무 막 격정적이어질 것 같아. 도저히 뭐 협상의 상대방을 교체를 한다든지의 예시를 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어떤 거야?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되셨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의지 밖의 사안을 끌어들기.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너무 그 쟁점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안을 끌어들여서 본래의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 여기 푸른시와 초록구 관계자들 보면은 어떻게 얘기해? 나 환경오염이 문제고 집값 하락되는 게 문제야. 라고 했을 때 문화공원을 조성을 하면 오히려 너네가 더 호화로운, 더 평화로운 그런 추물 공원을 가질 수 있어. 그러면 집값 하락 안 될 거야. 이렇게 다른 문제를 끌어들여서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 호혜성의 법칙. 전략이라는 건 말 그대로 전략이에요. 어떻게 하면 더 이 협상을 더 잘 끌어갈 수 있느냐인 거죠. 하나의 방법이잖아. 모든 게 다 쓰일 필요는 없어. 적재적소에 맞게 쓰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본문 교과서에 나와 있는 협상에 어떤 전략이 쓰였는지를 찾는 것도 중요하겠죠. 호의성의 법칙이라는 건 상대방이 호의를 베풀었을 때 나도 이 정도 호의는 베풀어줘야 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효율성의 법칙입니다. 네 번째,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기.
맞아. 사실 그래. 그게 내 약점이야. 그걸 공개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오히려 신뢰성이 올라가는 거지. 이건 신뢰성을 높여줘요. 얘가 본인이 약점이라도 인정할 줄 아는 자세를 가졌구나. 믿어볼 만한데?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다섯 번째, 권위를 이용하기. 상대방이 믿을 만한 상급자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네가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내 윗 상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해. 내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하지만 나 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물어봐 볼게. 라고 하는 거. 그게 권위를 이용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대답할 수는 없지만 난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잖아요. 되나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 전략에 플러스로 어떤 협상의 의사소통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느냐, 그걸 한번 보고 우리 본문에 있는 안건을 정리를 해봅시다. 왜? 어떤 의사소통 방식을 사용했느냐? 그럼 당연히 그 협상문에서 찾아야겠지. 푸른 시와 초록구가 대립하는 그 과정에서 얘는 지금 상대방의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고 있어. 혹은 뭐 준언어적이나 비언어적인 표현을 통해서 사용하고 있어. 협상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어. 이렇게 선지에 등장할 수 있겠죠. 협상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구체적인 수요조사 결과라든지 리서치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면 조금 더 신뢰성이 올라가고 믿음직스러우니까 정말 그렇겠구나 하고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반박을 예상해야겠지. 내가 이런 주장을 했을 때 얘네가 이렇게 반박할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대안을 제시해야겠다. 이런 게 머릿속으로 있어야 한다. 바로 얼어가지고 당황해서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쓴다. 인간끼리 대화하는 거잖아요. 로봇과 대화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잘 설득할 수 있는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 자, 준언어적이라는 건요, 반언어적인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반언어적이라는 건 뭐야? 반만 언어라는 거잖아. 말을 하기는 하는 거예요. 말을 하긴 하는데 그게 정확하게 말은 아닌 거야. 그럼 어떤 게 되겠어요? 말의 높낮이라든지 크기라든지 빠르기라든지 이렇게 언어와 관련되어 있는 거, 의미를 가지진 않지만 말할 때 저는 정말로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해야겠는데 갑자기 소리를 질러버린다든지 그럼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겠죠. 자, 비언어적이라는 건 뭐예요? 비언어적인 건 말 그대로 언어가 아닌 거예요. 반언어가 반만 언어였다면 비언어는 언어가 아닌 거. 어떤 게 되는 거야? 표정이라든지 혹은 몸짓, 손동작. 나 너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막 웃고 있어. 기분이 나쁘겠죠. 적절한 표정, 몸짓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 쓸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본문에 나타나는 초록시와 푸른구의 협상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볼게요. 지금 초록시에서 뭘 해야 미안해요. 푸른시와 초록구죠. 푸른시 관계자와 초록구의 대표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안건은 뭡니까? 추모공원 건립에 대한 겁니다. 당연히 초록구는 안 된다고 할 거고 푸른시는 설치해야 한다고 하겠죠. 그럼 각자의 우리 아까 전에 확인했듯이 문제의식을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푸른시는
어떤 입장이에요, 지금? 갈등의 원인이지. 왜 일어나고 있어, 이 갈등이? 이 추모공원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야.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는데 초록구에다가 설치를 하는 게 모두에게 다 이로워.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록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현실적인 문제가 있잖아. 지금 어떤 문제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환경오염. 그치? 우리 주민들 건강은 누가 책임질 건데? 유해가스나 이런 거 나올 거 아니야. 거기에 플러스 여기 이 사람들 다 이 동네가 조용해서 살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초모공원이 들어와 버리면 너무 시끄러워지잖아. 공해도 발생하잖아 라고 하면서 어떤 거? 집값이 하락하잖아. 이 경제적인 손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집값 하락이라는 문제는 본인들의 경제적 손실과 관련된 문제겠죠. 자, 이게 이 사람들의 문제의식이야. 그럼 이랬을 때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봐야지. 이게 시작 단계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자, 그럼 문제 해결의 가능성. 얘네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 선진국 시설을 우리 이미 확보했어. 도입해가지고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 그럼 얘네도 뭐야? 현실적인 해결책을 주면 추모공원 건립에 동의할 수도 있어. 그럼 이제 문제 해결의 가능성까지 본 거지. 왜? 이거 해결해주면 된대잖아. 근데 얘네가 지금 해결할 뭘 마련해 왔어요? 대안을 마련해 왔죠. 이제 뭐 해야 돼? 조정 단계에 들어가야지. 자, 여기가 시작 단계였어요. 안건 확인하고 문제의식 확인하고 문제 해결의 가능성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인 조정안으로 들어가야겠지. 조정 단계. 자, 우리 아까 전에 확인했어요. 조정 단계에서는 뭘 해야 한다고요? 문제 확인을 한 상대방의 관점과 처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제안 그리고 수정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하죠. 검토해서 입장 차이를 좁혀 나가야겠지. 자, 초록구에서 뭐라고 했어? 현실적 문제를 해결할 해결책 내놔 라고 하니까 푸른시에서 대안을 제시했죠. 그럼 이거는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문제를 제기했어.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죠. 여기서 지금 푸른시가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어떤 거? 화장장만 설치할게. 우리 원래 봉안당이랑 봉안당도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아니야. 우리 화장장만 급한 화장장만 설치할게. 이건 지금 뭐 한 거예요? 푸른시에서 수정안을 내놓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초록씨는 다시 또 어떤 요구를 합니까? 여기가 초록구 푸른시 다시 초록구에 어떤 거? 추가 요구가 드러나네요. 초록구는 무엇을 추가로 요구해요? 규모를 외부에 노출시키지 말아줘. 그리고 푸른시에서는 어떻게 돼요? 다시 얘기를 하죠. 우리 어떻게 디자인을 했냐면 설계 디자인을 최소화해가지고 지붕만 노출하도록 할게. 지붕만 노출한다는 건 뭐예요? 외관을 해치지 않는 지붕만. 않는 선에서 노출할게. 그랬더니 다시 초록시에서 또 문제를 제기하죠. 추가 문제가 제기되는 거지. 그래 알겠어. 그럼 일단 집값 떨어지는 문제 해결됐잖아. 외관을 망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문제 제기하지. 자, 그렇다면 이제 환경오염은 어떻게 할 거야? 환경오염은 어떻게 할 거야? 선진기술을 도입할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선진 기술을 도입할 거고, 그래서 나라에서 공인한 그 공익가스가 그것보다 더 덜 나오게 할게. 거기에 플러스 향유용 화장로를 설치할게. 그래서 실제적으로 나오는 환경오염은 최소화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럼 다시 초록색에서 그건 알겠어. 고마워. 니네가 그렇게 해주다니. 그리고 또 추가 요구를 하지. 어떤 걸 추가 요구로 해요? 근데 이 푸른시에서 뭐라고 했어? 15기를 돌린다고 했죠. 근데 15기 너무 많아. 줄여줘. 규모를 반으로 축소해줘. 그랬더니 푸른시에서 어떻게 얘기해요? 아니 그건 안 돼. 거절하죠. 그치, 무조건 수용을 할 수는 없어. 거절도 있어야 돼. 왜냐면 원래 20기로 우리가 원래 계획을 했는데 그래도 최소한으로 줄여가지고 15기로 줄인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거절을 해. 그랬더니 초록시에서 일단 그건 알겠어 라고 하고 수용을 하죠. 양보를 합니다. 양보를 하고 대신에 푸른시에서 다시 대안을 제시하죠. 어떤 걸 대안으로 제시합니까? 환경 감시 제도를 할 거고 실시할 거고, 플러스로 운용시설 관리를 강화할게. 근데 거의 다 된 거 같죠? 왜? 추모공원에 건립하는 것까지는 왔잖아. 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초록구가 추가 요구를 하지. 이게 현실적이야? 현실적으로 대안책을 마련해줘. 네. 그러니까 뭘 해줘? 의료시설 그리고 문화체육시설 이거 설치해줘. 이제 협상의 마지막으로 가야겠지. 이제 초록구의 마지막 요구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결 단계로 넘어오게 되죠. 해결 단계로 넘어왔을 때 뭐가 나오는 거야? 푸른시가 근거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죠. 자, 이건 설치는 불가능해. 이걸 해줄 수는 없어. 첫 번째, 문화체육시설. 이거 옆에 사랑구 보니까 항상 적자야. 그치? 그리고 초록구 사람들도 어디 껐어? 사랑구 거 이용 비중 높아. 이용 잘해. 그래서 비용이나 용도면으로 용도 면에서 부적절해. 이렇게. 그럼 다시. 그리고 두 번째. 대신에 의료시설은 어떻게 할 거야? 의료시설 이전을, 대학병원 의료시설 이전을 우선순위로 돌게. 우선순위에 돌게. 근데 이거 협의해 봐야 돼. 내가 나만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야. 하고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록구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겠어. 그러면 이걸 의료시설을 이전을 기본적으로 해준다는 걸 전제해서 추모공원 건립을 받아들일게 라고 해서 협상이 끝나게 되죠. 됐나요? 그래서 우리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이 사람들 지금 앞에다가 계속 쿠션으로 넣어요. 당신의 입장은 알겠습니다. 시의 입장은 알겠습니다. 혐오 시선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하는 것과 같은 의사소통 전략을 쓰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됐나요? 자, 협상에서 중요한 건요. 이 사람들의
이 본문의 협상의 태도와 전략이 어디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어떤 전략인지를 선지와 연결짓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용 파악은 다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쉽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더 꼼꼼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